마이클 포터 교수의 5가지 경쟁 요인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는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이제 교수로 재직 중이고 어,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기계공학 학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를 했고 1973년도부터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교수로 이렇게 재직하고 있고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이제 기업 전략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경쟁력 분야에서 세계적인 이제 권위자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국가나 이제 기업의 경쟁력 강화랄지, 경제 발전에 관한 그런 연구의 아주 권위자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강의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기 중에만 이렇게 활용하시고, 학기 종료 시에는, 파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제 주요 이렇게 연구 분야는 이제 오늘 첫 번째가 오늘 그 강의를 진행하게 될 포터의 이제 5가지 경쟁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내에서 이제 경쟁 강도를 이렇게 분석하는 모델이죠. 그래서 이제 기업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도구로 지금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가지 경쟁 요인인 기존 경쟁자 간의 이제 경쟁 강도랄지 잠재적 진입자의 이제 유여, 신규 진입자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공급자의 협상력, 그 다음에 구매자의 협상력, 이런 것들인데, 이 모델은 이제 기업이 이제 어떤 산업에 이제 진입할 것인지,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할 것인지 이제 판단하는 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 본원적 경쟁 전략인데, 그 기업이 이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3가지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트의 세 가지의 이제 경쟁 전략은, 어, 첫 번째로 이제 비용 우위 전략, 그 다음에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 중 이제 하나를 선택해서 이걸 활용을 하는 것들이죠. 비용 우위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낮은 비용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경쟁 기업보다 이제 비용을 절감하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략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대량 생산이랄지 아니면 이제 뭐 효율적인 공급망을 유지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이제 기업 사례를 보면은 이제 뭐 월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량 구매랄지, 그다음에 이제 강력한 그런 공급망을 구축해 가지고서 제품을 이제 저렴하게 이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류 효율성을 이제 극대화해 가지고서 그런 이제 크로스토킹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비용 절감이랄지 경쟁 기업들보다 이제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해서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고 충성 고객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독일의 이제 저가형 슈퍼마켓 체인인 이제 알디 같은 경우도 그 자체 브랜드 어, PB 상품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원가를 절감하고 최소한의 이제 인테리어랄지 인력 운영 이런 것들 이제 절감을 통해 가지고서 운영비를 좀 줄이고 있고 경쟁사들보다는 이제 20%에서 한 30%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제품을 제공해서 가격 측면에서 이제 경쟁력을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비용 우위 전략의 장점은 민감도가 높은 이제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고 대량 생산이랄지 이제 운영 효율화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이익을 좀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단점으로서는 이제 가격 경쟁에 따른 이제 마진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차별화가 어려워서 좀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차별화 전략인데, 그 이제 독창적인 이제 제품이랄지 그런 독창적인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을 해서 경쟁사와 좀 차별화된 제품이랄지 아니면 뭐 브랜드, 이제 서비스 이런 것들을 제공해 가지고 프리미엄 시장을 이제 공략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이랄지 디자인이나 고객 경험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차별화로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유한 디자인이랄지 그런 이제 UI나 UX 이런 사용자의 경험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어, 차별화되고 이제 독자적인 이제 iOS 이제 생태계 이런 것들을 구축을 했죠. 뭐 아이폰이랄지 맥북이나 아이패드 이런 것들을 구축해가지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프리미엄 이제 가격 정책을 유지하면서 높은 이제 브랜드 로열티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도 뭐 혁신적인 이제 스포츠 기술, 뭐 에어줌이랄지 플라이니트 이런 것들 적용해 가지고서 제품 성능의 차별화나 아니면 이제 강력한 브랜드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마케팅과 이렇게 연결시켰죠. 그래서 뭐 저스트 두잇 해가지고서 이런 캠페인을 벌여가지고서 프라임 시장을 공략하고 고객 맞춤형 이제 제품 서비스 뭐 나이키 바이유 같은 이런 시스템도 도입해서 개인화된 이제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화된 전략의 장점은 브랜드 총성도가 굉장히 높죠. 브랜드 총성도 높기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도 좀 자유롭다고 할까? 어,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부가 가치 제품을 통해서 높은 수익성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R&D랄지,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높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운영 부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트렌드 변화에 이제 민감해서 지속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집중 전략인데 특정 시장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특정의 이제 고객층을 이제 타겟으로 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뭐 니치 마케팅 이제 이런 전략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틈새 시장이죠, 틈새 시장 이런 이제 특정 고객층에게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시장으로 갈 것이냐, 고급 시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 코스트 포커스에 이걸 맞출 것이냐, 저가 시장으로 맞출 것이냐. 그래서 프리미엄이나 뭐 코스트 포커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거기에 어, 집중하는 전략입니다. 이게. 뭐 기업 사례로는 이제 테슬라의 이제 뭐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 집중하는 것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급 전기차 시장을 공략해서 차별화된 기술력이랄지 혁신적인 디자인을 제공해 가지고서 뭐 오토파일럿이랄지 이런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자동차와는 좀 차별화시키고 어,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그런 이제 고급 모델 테슬라 S랄지 뭐 X 이런 것들을 출시해 가지고서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좀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점진적으로 보급형 모델인 테슬라 3랄지 테슬라 Y 이런 이제 모델을 이렇게 확대를 했죠. 그래서 초기에는 어, 좀 프리미엄 시장으로 뛰어들어서 고급 이미지를 확보한 다음에 좀 더 이제 고객층을 확대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좀 약간 고급형 모델 테슬라 3랄지 뭐 Y 이런 것들을 확대를 했습니다. 롤렉스 같은 경우도 아주 뭐 최고급 시계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런 이제 장인 정신이랄지 이런 롤렉스만의 좀 희소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비싸죠. 음.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고급 시계 시장에서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높은 이제 마진을 이제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집중 전략의 장점은 이제 고객층의 이제 높은 충성도를 확보한다든가 경쟁자가 쉽게 이제 진입하기 어려운 틈새 시장을 개척이 가능하고 단점이라면 이제 시장 규모가 좀 제한적이라서 어, 확장성이 조금 낮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가랄지는 또 나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특정 고객층의 이제 수요에 변화에 이제 좀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이클 포토에서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국가 경쟁력 이론입니다. 이건 다이아몬드 모델 해가지고 1990년도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국가의 이제 경제 발전이랄지 기업 경쟁력의 관계를 이제 분석한 모델인데 각국 정부와 이제 기업이 경제 성장을
그런 전략을 수립하는 데 이제 활용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이제 국가 경쟁력 이론, 다이아몬드 모델은 이제 국가 경제 발전이랄지, 기업 경쟁이 결정하는 이제 모델이고, 첫 번째가 이제 생산 요소로서 이제 노동력이랄지 기술, 자본 등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뭐 기업사를 들면은 독일의 이제 자동차 산업, 뭐 벤츠나 뭐 BMW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뭐 독일이란 나라는 뭐 이제 우수한 그런 이제 엔지니어링 이런 인력들이 되게 많죠. 그다음에 이제 첨단 그런 제조 시설도 이렇게 부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정부랄지 기업이 뭐 R&D에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서 세계적인 이제 자동차 산업 중심지로 이렇게 성장을 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다음에 이제 수요 조건으로서 이제 국내 시장의 이제 크기와 특성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이제 일본의 이제 전자산업, 뭐 한때 뭐 이렇게 글로벌 시장이 그랬던 소니랄지 아니면 파나소닉 같은 경우, 일본의 이제 고객들을 보면 이제 아주 고품질의 이제 그리고 이제 아주 정밀한 기술이랄지 혁신적인 제품을 이제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이제 내수시장 기준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제품으로 이렇게 개발로 이어지는 것들이죠. 고객들 자체, 그러니까 일본인들 자체가 이런 이제 품질이 높거나 아주 정밀한 기술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 나와도 경쟁력 있는 이런 제품 이런 것들로 연결되는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 이제 지원 산업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서 협력업체랄지 이제 공급망과 관련된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의 이제 IT 산업, 실리콘밸리를 보면은 애플, 뭐 구글, 뭐 인텔 이런 이제 IT 기업들이 이제 밀집해 있어 가지고서 강력한 이제 기술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라 또 이제 스타트업이랄지 뭐 벤처 캐피탈 이런 캐피탈 같은 경우가 이제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서 이런 이제 신기술 개발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이루어지죠. 미국의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협력업체랄지 공급망이 서로 이렇게 몰리는 것들, 이런 경우도 이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 전략이랄지 기업의 구조나 이제 경쟁하는 것들, 어, 이런 것들 이제 기업의 이제 운영 방식이랄지 이제 경영 환경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데 보면은 뭐 하여튼 뭐 서로 그런 치열한 이제 내부 경쟁을 통해 가지고서 글로벌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도 이제 아주 뭐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빠른 기술 혁신이랄지 이런 투자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우리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보면은 좀 메모리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 있죠. 하여튼 이러한 것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5가지 경쟁 전략은 어, 그 분석은 경쟁 전략에서 이렇게 필요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경쟁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경쟁 우위 해가지고 여튼 이렇게 그 책에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론은 일단 뭐 기업 전략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이랄지 뭐 그다음에 경제 개발 뭐 헬스케어 시스템, 뭐 환경 문제, 다양한 게 분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경쟁 전략이나 국가 경쟁 연구에 이제 표준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 많은 이제 기업이나 정부들이 이런 모델을 이렇게 활용을 했고, 하여튼 뭐 현재까지도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 및 경제 발전 연구에 이렇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이제 가치 사슬 이론도 되게 좀 유명하죠. 그 경쟁 우위에 관련된 그 책에 이제 제청한 이론인데, 뭐 기업의 이제 재벌 활동들도 서로 이제 사슬과 연관되어 있어가지고 이러한 이제 활동들의 연결이랄지 수행이 가치를 창출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뭐 그 가치 창출에 이제 직접 관여하는 주요 업무랄지 이를 지원하는 업무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업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달이나
뭐 구매나 물류나 뭐 생산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마케팅이나 영업, 서비스 이런 요소로 주요 업무로 받고 지원 업무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제 기업의 이제 기반 구조랄지 인사관리, 그다음에 뭐 기술 개발, 뭐 구매 조달 이런 것들을 어, 지원 업무로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하여튼 뭐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이제 기업이 경쟁에서 이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을 이렇게 연구를 했고 현대 이제 경영학에 같은 필수적인 그런 개념을 제시한 인물입니다. 하여튼 기업 경영자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 입안자들도 많은 영향을 주었고 현재도 이 경쟁 요인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본격 경쟁 전략이랄지 국가 경쟁 이론 등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클 포터 교수의 이제 5가지 모델, 어, 경쟁 요소 이제 분석하는 것들인데, 1979년도에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이제 발표되었던 이런 내용들이고, 기업이 이제 산업 구조 분석을 장기적이고 이제, 그다음에 수익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런 필수적인 이제 도구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이 이제 경쟁 환경을 이제 분석하고 전략을 수립하는데 이제 하여튼 핵심 프레임워크이고 이 이제 5가지 경쟁 요소 분석 모델은 산업 내 이제 경쟁의 강도를 평가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이제 수익성에 어,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들인데 첫 번째가 이제 뭐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이고 두 번째가 이제 새로운 경쟁자의 위협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대체품 네 번째가 이제 구매자의 뭐 교섭력, 그다음에 5번째가 이제 공급업체의 교섭력 나눌 수 있고 기존에는 이제 이 이론이 나오기 전에는 경쟁 기업만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나와 이제 경쟁 상태에 있는 기업만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진입자랄지 대체품이나 구매자, 판매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한다고 강조를 한 것들이죠. 이러한 이제 5가지 경쟁 요인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산업 전체에 장기적인 이제 수익성을 결정짓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자체에 장기적인 이제 수익성이 만약에 낮다면은 시장 내에서 이제 어느 정도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수익은 내기 어렵다. 쉽게 말하면 이제 경쟁 기업에 대처하는 것만으로는 수익성이 이제 개선되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이제 기업의 전략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런 5가지 요인들을 정확히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산업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신제품을 뭐 개발하거나 아니면 신규 시장에 진출하거나 뭐 신규 사업을 이제 착수할 때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케이스 경우 이러한 이제 프레임워크는 상당히 이제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이제 기존의 이제 경쟁 기업 같은 경우는 경쟁 기업 간의 이제 적대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강한지를 이제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기존 경쟁 기업들은 이제 자사의 이제 시장 지위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격이랄지 뭐 신제품 개발 뭐 광고 등에서 이제 경쟁을 무한 반복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이제 경쟁이 서로 이제 경영 자원을 소모할 정도로 이제 아주 격렬할수록 어, 어? 경쟁이 이제 격렬해지면은 수익성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기존 경쟁 기업과의 적대 관계를 격화시키는 요인들은 뭐 예를 들어서 경쟁 기업 수가 너무 많거나 그다음에 이제 규모나 힘이 뭐 동등할 때 이럴 때는 경쟁이 더 치열할 것이고 또 뭐 산업 성장 속도가 빠르거나 아니면 뭐 고정 비용이랄지 재고 비용이 높거나 그다음에 이제 제품의 차별화가 어, 없으면 또 이제 전환 비용 이런 게 들지 않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쟁 기업이 이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한다거나 뭐 철수 장벽이 높다거나 이런다면 이제 뭐 경쟁은 계속 반복되겠죠.
특히 이제 뭐 시장이 이제 성장 정도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재 뭐 시장이 성장 단계에 있다면은 기업들은 경쟁 상태에 있다고 해도 어, 시장 자체가 그냥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성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제 성장 단계를 넘어서 시장이 성숙 단계로 간다 하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성숙 단계에 가면 이미 뛰어든 상태겠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시장은 둔화될 수밖에 없고 기업의 매출 유지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성장하려면은 다른 기업으로부터 이제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빼앗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점유율을 이제 시장 점유율을 뺏고 어, 그냥 빼앗기는 일을 수없이 반복하는 이제 체력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하여튼 성숙된 시장에서 기업들이 진입해 있는 경우는 하여튼 경쟁이 치열해지고 수익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제 잠재적인 진출 기업 신규 진입자들인데 이런 이제 신규 진입이 이제 많은 기업은 어떤 분야일까요? 기업 내 이제 기업 수가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업과 신규 진입 기업 간의 이제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겠죠. 신규 진입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 기업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펼칠 것이고 기존 제품보다 이제 아주 뭐 고퀄리티랄지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품질이나 성능이나 그다음에 이제 가격은 낮춰버리고 어, 이렇게 뭐 시장에 뛰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기존 기업도 여기에 맞서려면은 수익을 올리는 것을 일단 접어야 되고 가격을 좀 낮춰야 되고 품질은 높여야 되고 이런 것들 이제 적극적으로 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을 해야 되겠죠. 이런 이제 새로운 경쟁자들의 이제 진입 장벽을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규모의 경제랄지 그다음에 제품의 차별화, 그다음에 좀 많은 자금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에 유통 채널, 물류 시스템 이런 것들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절대적인 이제 비용 우위랄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대체품인데 대체품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 이제 기존 제품의 가격을 높게 이제 설정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제 판매량도 떨어질 것이고 심지어는 이제 기존 산업 자체가 그냥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이제 MP3 이제 플레이어 나왔을 때 워크맨이랄지 CD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시장에 사라졌거든요. 그런 이제 MP3 플레이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다 이제 사라져갔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체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기존의 경쟁 기업이랄지 신규의 이제 진입 기업, 이제 더 위협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대체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산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체품의 이제 특징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 대비 이제 성능이 좋은 제품이랄지, 그 다음에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는 산업에서 이제 생산한 제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판매자, 이제 공급업자의 이제 교섭력인데 공급업자와 이제 교섭력이 얼마나 이제 강한지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공급업자는 이제 납품하는 제품이랄지 서비스의 가격 이런 것들을 올리거나 품질을 낮추는 식의 행동을 통해서 공급처를 이제 압박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구매자의 이제 교섭력인데 뭐 고객들이랄지 고객 기업의 이제 교섭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구매자들도 기업 간에 이제 경쟁 관계에 있다고 이제 포토는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발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구매자는 가격 인하랄지 품질이나 서비스를 이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 판매자들은 이제 경쟁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좀 보면은 명쾌하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캐치를 해냈습니다. 그래서 구매자 힘이 이제 강할수록 판매자의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가격 인하랄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은 이제 수익성은 좀 떨어질 수 있고, 구매자의 이제 교섭력을 이제 강하게 만드는 요인은 이제 구매자 그룹이 집중되어 있거나 뭐 대량으로 구매를 할 때, 많이 구매할 때 구매자가 교섭력을 강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가 구입한 제품이 구매자 비용이랄지 구매물 전체에 이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가 구입한 제품이 이제 표준적이나 차별화가 없을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구매자가 이제 후방 통합에 나설 의향이 있을 경우, 어, 예를 들면 이제 구매자가 다른 판매자와 제휴하거나 협동해서 이제 직접 생산에 나서는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가 5가지 경쟁 요인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된 배경이랄지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종합해서 이렇게 요약을 해드린다면은, 이런 5가지 이제 경쟁 요인을 분석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이제 강점이랄지 약점,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 경쟁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 상대적인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전략을 변경했을 때 가장 많은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분야를 또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영을 바꿨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어, 하여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끌고 있는 사업이 매력적인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이외에도 수많은 적들이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마이클 포터 교수는 이런 5가지 경쟁 요인이 지금 뭐 인터넷 기업들이 부상하고 있고 4차 산업 기술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여전히 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5가지 경쟁 요소는 정체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동적인 경쟁이랄지 이제 산업 구조를 이제 조금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은 여전히 요즘 산업에도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의 등장 배경인데 어, 배경은 이제 첫 번째 그 산업조직 경제학의 이제 발전에 있습니다. 예, 산업 구조가 기업의 이제 경쟁 전략과 이제 성과를 이제 결정한다고 하는 것들인데 이런 이제 5가지 이제 그 경쟁 모델은 산업 조직 경제학을 이제 개념을 이제 기반으로 이렇게 해서 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 조직 경제학은 특정 산업의 이제 산업 구조가 기업의 이제 경쟁 행동이랄지 성과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는 이론인데 특히 여기는 이제 SCP 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CP 패러다임이 5가지 모델에 그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 SP 패러다임은 산업조직론에서 사용되는 이제 핵심 개념인데, 산업 구조랄지 이제 기업의 행동, 기업의 이제 성과 간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분석 모델이고, 1930년대에서 이제 40년대 이제 하버드 대학교 이제 경제학자들, 뭐 조도 메이슨이랄지, 에드워드 메이슨, 뭐 베인 등이 이제 이거 개발한 건데, 기업이 이제 경쟁하는 산업 환경이 기업의 이제 행동을 결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성과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SSP의 그 패러다임은 기업이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장 환경을 어떻게 이제 분석해야 하는지, 중요한 이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산업 내 이제 기업수 같은 경우는, 해당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이제 그 개수, 숫자를 의미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 구조랄지 이제 시장 경쟁 강도를 이제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기업 수에 따라 가지고 시장의 경쟁 형태가 달라지고 가격 결정 방식이랄지 제품 차별화, 그다음에 기업의 수익성 등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산업 내 기업 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이제 시장 구조를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인데, 이러한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이제 매우 많은 이제 기업들이 존재하는 것들이죠. 시장에 이제 수많은 기업이 존재해서 개별 기업이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질적인 제품들이 이제 많다는 것들이죠. 동일한 제품 생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기업이 동일한 품질이랄지 이제 속성을 가진 제품을 생산해서 거의 뭐 브랜드 차별화 이런 것들이 없죠, 거의. 예, 것들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기업의 가격 결정력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제 가격은 시장 전체의 수요랄지 이제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런 것들을 뭐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로운 시장 진입이랄지 퇴출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신규 기업이 쉽게 진입할 수 있고 기존 기업도 쉽게 퇴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제 완전 경쟁 시장을 보면은 이제 뭐 농수산물 시장, 뭐 쌀이나 밀이나 옥수수 이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품질을 가지고 있고 아주 수많은 농부들이 이 제공을 하고 있죠. 뭐 외환 시장 같은 경우 환율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개별 거래자가 이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죠. 환율 같은 경우도. 그다음에 이제 뭐 원자재 시장, 뭐 금이나 은이나 철광석, 뭐 원유 이런 것들. 원자재는 대부분 이제 표준화돼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가격이 다 결정이 돼 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이제 뭐 개별 기업들은 이제 하여튼 뭐 시장 가격을 통제할 수가 없고 오로지 이제 공급이랄지 수요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되는 것들이에요. 많이 만들어내면은 가격이 싸지는 것이고 적게 나오면은 뭐 가격이 비싸지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초과 이윤이랄지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기업이 이제 동일한 경제적 이윤을 이제 실현할 수가 있고 기업은 이제 가격 경쟁이 아니라 비용 절감이랄지 어떻게 보면 이제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 장점은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죠. 어, 가격이 이제 시장 전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개별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대로 수용하면 됩니다. 어, 뭐 이로 인해서 이제 가격은 바로 이제 한계 비용이라는 이런 조건이 이제 충족되어서 파레트의 이제 효율성 이런 것들이 바로 실현이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비자의 이제 후생이 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에 의해서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에 동일한 제품의 품질을 구매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초과이윤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제 생산보다는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구조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인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가격 경쟁이 이제 극심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비용 절감이랄지 생산성 향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생존이 가능하겠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업 간의 그런 뭐 비효율적인 생산 구조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조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입장벽이 낮아가지고 창업을 좀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시장 진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정부 규제 같은 게 좀 없고 특허나 이제 독점권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자영업자들도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완전 경쟁 시장에는 뛰어들 수가 있죠. 그 외에 이제 단점은 좀 규모의 경제 실현이 어렵다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제품 차별화하기가 좀 어렵겠죠. 예를 들면 뭐 쌀이나 밀가루 특화시키면 얼마나 뭐 특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모든 기업이 동일한 제품을 거의 판매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브랜드 전략이랄지 마케팅, 고급화 전략 이런 것들이 이제 완전히 다 무력화될 수가 있고 혁신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그 정보 기술을 또 활용해가지고 좀 투명성을 강화해야 되고 AI나 뭐 블록체인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격 비교 플랫폼이랄지 그 고객들의 리뷰 시스템 이런 것들 도입해 가지고서 정부의 이제 비대칭성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좀 역할을 강화해서 담합이나 뭐 독점이나 가격 왜곡 이런 이제 불공정 행위 이런 것들로 좀 엄격히 규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이 뭐 지속적으로 가격과 관련된 것들은 이게 감시나 제재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뭐 외환시장 같은 경우도 인위적으로 이제 환율 조작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이제 감시 체계를 일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서 시장을 좀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랄지 온라인 거래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소규모 이제 공급자들도 뭐 글로벌 시장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농부들이 이제 스마트팜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뭐 온라인 시장에서 실시간에 판매할 수 있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경쟁 기반을 마련하는 것들 이것들도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점적 이제 경쟁 시장인데 하여튼 많은 수의 이제 기업이 존재하고 제품 차별화 를 해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랜드나 품질이나 광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차별화 전략을 사용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제 브랜드 이미지랄지 디자인, 품질, 고객 서비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을 합니다. 기업 간에 이제 경쟁이 존재하지만은 이제 일정한 가격 결정력을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충성도를 통해서 고객들을 이제 확보할 수 있고, 어, 가격을 시장보다 높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패션 산업에 있는 나이키랄지 아디다스, 뭐 뉴발란스 이런 것들 운동화를 모두 만들고 있지만은 브랜드별로 이제 디자인이랄지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뭐 화장품 시장 같은 경우도 뭐 노레알이랄지 랑콤이나 뭐 클리니크 같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품질이랄지 이제 브랜드 이런 것들 차별화해서 경쟁을 하고 있고, 커피 같은 경우도 뭐 스타벅스나 이제 블루보틀이랄지 커피빈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지만은 이제 브랜드 경험 등은 다 이렇게 다르다고 할 수 있죠. 하여튼 뭐 제품 차별화를 통해서 소비자의 이제 선호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고객들이 이제 충성도를 높이는 전략이 중요하고, 기업들은 이제 마케팅이랄지 광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고, 가격 경쟁보다는 이제 품질이랄지 서비스, 고객 경험 이런 것들을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이제 기업마다 이제 디자인이랄지 품질, 서비스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하고, 고객들이 이제 선택의 폭을 좀 넓히는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화장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피부 유형이랄지 그 향기나 뭐 지속력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브랜드 선택을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면은 이런 이제 고객들의 선택이 좀 다양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충성도를 유지하는 것들인데 좀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를 통해서 어, 특정 고객층, 이제 충성 고객을 좀 확보하는 것들이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 고객이 많을수록 가격이 이제 덜 민감해지고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질과 서비스 측면에서 좀 경쟁을 유도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가격이 아니라 이제 품질이나 디자인, 뭐 서비스, 이제 좀 비가격적인 요소 중심의 이제 경쟁을 좀 촉진시키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화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소재를 좀 개선한달지 가볍고 튼튼한 데서 뭐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패션 이런 것들 좀 향상시키는 것들, 좀 차별화에 투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단점은 좀 이제 비용의 낭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나친 광고랄지 포장이나 마케팅, 이제 비생산적인 곳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규모 경제 시행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기업이 많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좀 적고 하기 때문에 대규모 생산을 통해서 단가 절감이 좀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진입 기업의 어려움, 신규 기업들이 이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브랜드 이미지랄지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 커피 시장 같은 경우도 스타벅스와 경쟁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고, 발전 방향 측면에서 좀 간단히 설명드린다면은 좀 고객들의 이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의 추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들, 고객의 리뷰랄지 비교 플랫폼 이런 정보에 이제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서 소비자들, 고객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 가능한 브랜드 전략이죠. ESG 관련돼서 좀 단순한 이제 상업적인 브랜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인 가치랄지 환경이랄지 지배구조 이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겠죠. 친환경 포장을 도입한다거나 동물 실험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 지속 가능성을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마케팅 기술을 좀 고도화하는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기술 기반의 이제 제품 차별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IoT랄지 뭐 스마트 기능이랄지 AI 기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품 자체의 이제 기능에서 차별화 요소를 좀 강화하는 것들이죠. 뭐 운동화의 뭐 걸음을 분석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맞춤형 화장품을 제작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점 시장인데 과점 시장은 이제 몇 개의 대형 기업들이 전체 시장을 사실상 이제 뭐 지배하는 구조죠. 그래서 이제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기업이 있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데 어, 뭐 과점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점과 어떻게 보면 완전 경쟁 시장의 중간 형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 정도의 포커스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설정이랄지 마케팅 전략이나 제품 혁신 등에서 소수 기업의 행동이 이제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주고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이제 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간의 이제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한 기업이 이제 가격을 변경하거나 신제품을 출시하면 다른 기업들도 바로 여기에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높은 진입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한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하고 기술력이랄지 브랜드 파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신규 기업들이 시장 진입이 어렵고 그다음에 또 단합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암묵적으로 가격을 조정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해서 이런 단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는 애플이나 삼성이나 화웨이 이런 기업들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 같은 경우는 토요타랄지 폭스바겐, 포드, 현대, 뭐 테슬라 이런 시장들이 과점을 하고 있고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뭐 대한항공, 예를 들면 뭐 싱가포르 항공, 뭐 그다음에 델타 항공 이런 뭐 항공사들이 시장을 점유하고 있죠. 하여튼 과점 시장의 장점은 기술 혁신이랄지 이제 R&D 이런 투자가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규모 경제도 이렇게 실현을 할 수 있고 이제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단위당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제 기업의 이제 이윤 극대화랄지 그 소비자 가격 안정에 이제 기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표준화를 촉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기업이 이제 나집반 시장에서는 그런 이제 호환되지 않는 기술들이나 제품이 이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지만은 과점 시장에서는 이제 소수 기업이 주도적으로 표준을 정립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의 질서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서비스랄지 이제 품질 경쟁에서도 어, 고객 경험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고객 중심의 이제 질적 경쟁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가격을 이제 단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이제 소수 기업 간에 서로 암묵적으로 이렇게 가격을 단합할 수 있고 가끔 보면 뭐 기사에 뭐 라면 가격 같은 거 단합해가지고서 뭐 공정 거래 위원회로부터 뭐 벌금형을 받고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가 인상이랄지 이런 것들, 예. 그다음에 이제 높은 진입 장벽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서 뭐 기존 기업들은 브랜드 파워나 기술력이나 뭐 유통망, 광고비 이런 이제 막대한 자본력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신규 진입을 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의 이제 선택권을 좀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나 이제 제품 종류가 다양해 보여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몇 개 기업이 없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조치를 하려면 그 발전 방향으로서는 이제 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한달지 이제 단합을 방지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이제 시장 지배력, 지위를 가지고 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감시를 강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혁신 유도형 이제 정부의 인센티브 이런 것들 제공해서 R&D 투자랄지,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기술이랄지 이제 플랫폼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세제 혜택도 주고 보조금 등을 줘가지고서 좀 경쟁력을 좀 활성화시키는 있는 것들. 미국의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런 것들 관련 보면 이제 뭐 배터리, 이제 전기차 배터리 같은 경우 이제 생산 설비에 보조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제 테슬라가 랄지 이제 리비안 이런들이 기업들이 이제 이런 보조금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이랄지 이제 신생 기업들에 대해서 생태계를 좀 조성해 주는 것들, 기술 창업 지원이랄지 정부의 이제 벤처 투자 이걸 확대해 가지고서 이런 신생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점 시장인데 단 하나의 이제 기업이 전체 시장을 지배하는 것들이죠. 시장 내에서 이제 유일한 공급자로서 경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체제가 이제 거의 없거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고객들은 이제 독점 기업의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가격을 이제 독점 기업이 결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공급자가 가격을 자유롭게 이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은 여기 따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고 특허나 초기 이제 투자 비용 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 기업의 이제 시장 진입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독점 시장 같은 경우는 단일 기업이 이제 전 시장을 지배해서 소비자가 다른 선택지를 가지지 못하도록 독점 공급자의 이제 특권에 따라서 어, 소비하게 만드는 이제 시장 구조입니다. 어, 이러한 기업은 이제 가격 결정자로서 이제 공급량과 이제 가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높아서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은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되고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이제 우리 한국전력이랄지 철도 서비스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국영철도에다가 이제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일부는 좀 민영화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다음에 제약산업 같은 경우 신약을 개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독점적인 시장 지배가 이제 가능하겠죠. 이런 이제 독점 시장의 장점은 규모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것들이죠.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평균 생산비용이 이제 감소할 수 있고, 독점 기업은 이제 시장 전체 수요를 공급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랄지, 그러니까 뭐 설비나 연구나 인프라, 이런 것들을 이제 광범위하게 분산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장기적인 이제 R&D 투자가 가능합니다. 경쟁 없이 이제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이랄지 고비용의 이제 연구 개발이 가능하죠. 독점적인 주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래의 수익을 이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제 동기를 부여하게 되죠. 다음은 이제 산업의 이제 통합적인 관리 측면에서 한 기업이 이제 산업 전반을 아우르면 이제 중복 투자랄지 비효율,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복수 기업이 경쟁하게 되면 이제 비효율적인 것들이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어, 통합해서 관리하다 보면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단점으로는 이제 소비자의 이제 선택권이 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이제 공급 업체만 있기 때문에 대체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품질이 낮더라도 불편한 제품이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우리가 계좌 먹기로 쓸 수밖에 없죠. 전기요금 올린다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응? 이런 요금제가 이제 서비스에 불만이 있어도 고객 입장에서 어차피 수용해야 되고 수도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격 통제력으로 인해서 고객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공급처가 그냥 임의로 가격을 정해버리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개선이랄지 혁신이 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없기 때문에 혁신에 대한 압박을 받지 않죠. 최소한의 수준만 유지하면은 소비자들을 이제 붙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혁신이 지연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발전 방향을 보면은 이제 정부의 규제랄지 이제 공익 감시를 좀 강화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허 이런 이제 독점 뭐 이런 특허 독점이 이제 종료되면은 좀 경쟁을 유도해서 일단 산업에서 일정 기간 내에 다시 음, 산업에 이제 새로 진입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좀 유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민영 독점에 대해서는 좀 경쟁 대체를 유도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서비스 제공을 허용해서 경쟁을 좀 촉진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독점 기업의 이제 운영 정보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이제 공개하고 고객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정보 공개랄지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의 협상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완전 경쟁이나 독점적 경쟁 이런 것들은 이제 표로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이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기업 수가 많을수록 이제 경쟁은 심화되게 되고 개별 기업의 이제 가격 결정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기업 수가 적을수록 과점이랄지 독점이 이제 형성되고, 그다음에 시장 지배력이 이제 강해지는 것들이죠. 산업 내 기업 수는 이제 시장 구조를 결정하는 데 핵심 요소 중 하나이고, 기업 수가 많을수록 하여튼 뭐 경쟁은 치열해지고 기업 수가 적을수록 독과점 형태로 변하게 되는 것들이고, 각 시장 구조는 이제 가격 결정 방식이랄지 기업의 이제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이제 고객들의 이제 후생 등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기업들은 이제 자신이 속한 시장 구조에 맞춰서 최적화된 전략을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되겠죠. 다음은 이제 시장 집중도입니다. 시장 집중도는 이제 특정 시장에서 소수의 기업들이 이제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의 정도를 이제 나타내는 것들인데, 시장의 집중도가 높으면 이제 몇몇 대기업들이 시장을 이제 독점하거나 과점하는 구조가 되고, 반대로 이제 시장 집중도가 낮으면은 많은 기업들이 경쟁하는 이제 구조라고 할 수 있고, 시장 집중도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산업의 경쟁 구조랄지 기업들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는 이제 각기 다른 경쟁 환경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기업들이 이제 혜택할 전략도 이제 달라지는 것들이죠. 시장 집중도가 높은 경우는 이제 독과점이나 이제 독점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의 이제 대기업들이 기업에서 이제 주요한 이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가격이랄지 이제 공급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상황인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항공산업이죠. 어,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독과점 시장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소수의 이제 대형 항공사들이 대부분 이제 항공 시장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고, 항공사들은 이제 비슷한 가격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눠서 갖고 있습니다. 경쟁이 이제 과도하지 않게 이제 치열하지 않게 가격은 대체로 이제 안정적이고, 그러한 이유는 이제 소수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좀 제한적이라는 것들이죠. 일반 시장에서 이제 기업들이 가격을 자유롭게 이제 결정할 수도 없고, 경쟁자들의 가격 변동을 이제 신중하게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이제 하나의 항공사가 가격을 인하하면 다른 항공사도 가격을 인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그 독점 사례 같은 경우는 공공 서비스죠. 그래서 이제 특정 기업이 이제 시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뭐 전력회사랄지, 이런 것들이 수도랄지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뭐 독점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전력을 공급할 수는 없는 것들이죠. 어, 그래서 뭐 정부의 좀 규제도 필요하고, 전력회사가 이제 지나치게 이제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서비스의 질을 낮추지 않도록 규제 기관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가격을 통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집중도가 낮은 경우, 어,
이럴 경우 이제 완전 경쟁이랄지 이제 독점적 경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자신만의 이제 차별화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소비자들에게 이제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뭐 완전 경쟁 시장 같은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농산물 시장이에요. 농산물 시장. 어, 기업들도 되게 많고 뭐 제품도 완전히 뭐 동질적이고 가격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도 없는 구조죠. 어, 뭐 쌀이나 옥수수나 이런 것들. 예. 농부들이 생산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가격을 변경하거나 조절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건. 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가격에 대해서 기준으로 해서 제품을 또 선택하게 되는 것들이고. 독점적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패스트푸드 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어, 뭐 다소 차별화된 제품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이런 경우는. 어, 경쟁을 통해서만 이제 결정되고 가격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자신의 제품을 개선하고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차별화를 이제 많이 하죠.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이나 뭐 KFC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이제 해당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시장의 집중도 같은 경우는 하여튼 산업 경쟁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런 높은 집중도는 이제 독과점이나 독점 구조를 만들고 시장 내에서 이제 몇몇 기업들이 가격을 이제 지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낮은 집중도는 이제 완전 경쟁이랄지 독점적 경쟁 이런 시장을 만들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이제 활발히 경쟁하고 가격은 이제 시장 수요와 공급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결정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입장벽은 이제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이제 여부 이런 것들을 따진 것들, 자본이나 특허, 브랜드 이런 것들이고 새로운 기업이 이제 특정 산업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주는 이런 요소이죠. 이제 초기에 높은 이제 투자 비용이랄지 뭐 특허로 보호되는 것들,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 뭐 브랜드 충성도 이런 것들이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진입장벽이 이제 높을수록 신규 기업에 대한 시장 진입이 어렵고 기존 기업들의 수익성은 높아지겠죠. 어, 그래서 뭐 제약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 개발을 하는데 이제 막대한 이제 연구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개발 기간도 뭐 10년, 15년씩 걸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허로 보통 한 20년 정도 이렇게 보호가 되는데 기존의 제약사가 이제 신약을 독점적으로 이렇게 판매할 수 있어서 신규 기업 같은 경우는 진입이 어렵죠. 화이자랄지 뭐 노바티스랄지 로슈 같은 이런 글로벌 제약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특허로 보호해주는 것들. 뭐 패스트푸드 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어, 뭐 맥도날드랄지 버거킹이나 KFC 같은 경우도 어, 음? 여기에 이제 해당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품 차별화 같은 경우, 제품 간의 차별화가 있는지 여부죠. 이제 브랜드 가치랄지 기능의 차이 이런 것들이죠. 뭐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높은 투자 비용이랄지 브랜드 충성도로 인해서 진입장벽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이제 대형 기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벤츠나 포드나 뭐 크라이슬러나 BMW, 현대, 뭐 도요타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패스트푸드 산업 같은 경우도 진입 장벽이 낮고 제품 차별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고 좀 마진이 좀 낮은 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명품 산업 패션 같은 경우 뭐 루이비통이랄지 샤넬 뭐 롤렉스 같은 경우 이런 이제 고급 이미지랄지 희소성을 무기로 차별화된 제품, 차별화된 품질, 이런 브랜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차별화를 시키고 있죠. 그래서 고객들이 이제 높은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이런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이런 것들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이 적고 이제 마진이 굉장히 높은 경우 이런 차별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다음은 이제 규제인데 정부의 정책이랄지 법규가 이제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이죠. 환경 규제랄지 노동법, 수입 관세, 뭐 특허 보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제 유럽 등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담배를 이제 판매할 때 광고를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폐암이랄지 이런 경고 문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어? 그리고 높은 규제로 인해서 새로운 기업의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존 기업들이 이제 또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그리고 뭐 IT랄지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산업들도 마찬가지죠. 비교적 규제가 여기서 어, 진입은 쉽습니다. 그렇죠. 구글이랄지 페이스북이랄지 우버 이런 기업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이런 데이터 프라이버시랄지 뭐 이런 플랫폼 독점 이슈로 인해서 점차 또 규제가 또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정보 데이터 이런 것들 때문에. 예. 다음은 이제 기업의 행동인데 기업의 행동은 이제 기업이 경쟁하는 방식이랄지 시장에서 취하는 전략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산업 구조가 기업의 행동을 제어하거나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가격 결정인데 기업이 이제 제품이랄지 서비스의 이제 가격을 이제 책정하는 방식은 뭐 시장 상황이나 뭐 기업의 이제 전략에 따라서 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격 전략은 시장 내에서 이제 우리 기업의 경쟁 위치랄지, 그 다음에 고객들에게 제공돼야 될 가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야, 가격을 한 이 정도 받으면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가격 경쟁이 이제 치열한 시장에서는, 저가 전략이 좀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브랜드 차별화가 이제 중요한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리미엄 가격,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엄 가격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기술이랄지 강력한 이제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고가 제품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고가 제품을 판매해도 고객들은 이제 하여튼 아이폰의 그런 그 고유한 디자인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독점적인 이제 iOS 운영 체계랄지 그런 이제 애플의 이제 강력한 그런 생태계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높은 충성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은 뭐 이렇게 고객 입장이 민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 애플은 비싸. 그래도 나는 이걸 구입할 거야. 이런 이제 하여튼 높은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제 높은 가격을 책정해서 브랜드 가치랄지 고급스러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제품의 질이나 뭐 사용자 경험 이런 것들을 이제 차별화 요소로 어떻게 보면 삼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애플의 그런 최신 기술 이런 것들로 신속하게 도입하고 있고 디자인이랄지 기능 이런 것들을 되게 이제 강화해서 정말 프리미엄 시장에서 떻게 보면 이제 독보적인 그런 위치를 이렇게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뭐 샤오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가 전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층을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는 이제 초기에 저렴한 가격에 이제 고성능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공하면서 시장에 진입을 했고, 하여튼 샤오미의 이제 이런 시리즈를 보면은 삼성이랄지 애플의 이제 그런 프리미엄 스마트폰과는 비교해도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은 하여튼 뭐 비슷하면서 가격은 이제 훨씬 저렴한, 어, 하여튼 가격에 민감한 이런 신흥시장 인도나 뭐 동남아시아, 뭐 남미 이런 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죠. 그리고 이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있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샤오미가 저가 전략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렇게 실행할 수가 있었고 시장 점유율 이런 것들도 되게 빠르게 이제 확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품의 이제 차별화인데 제품 간에 이제 차별화가 있는지 여부, 이제 브랜드 가치랄지 기능 차이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것들이죠.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다음에 진입 장벽이 되게 높죠. 그래서 이제 소수의 이제 대형 기업들이 이제 이게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패스트푸드 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진입 장벽은 낮고
제품 차별화는 적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이 치열하고, 마진은 낮고, 그 다음에 고객들이 이제 제품을 차별화된 가치로 이제 인식하는 정도를 이렇게,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이제 높을수록, 브랜드 충성도가 강하고, 가격 경쟁이 덜하고, 차별화가 낮을수록 가격 경쟁은 심해지고, 마진은 좀 낮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뭐 광고 마케팅인데 브랜드 인지도를 이제 좀 높이고 제품을 이제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전략이죠. 그래서 이제 시장 점유율이나 이제 소비자 고객들의 충성도에 이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코카콜라와 이제 펩시의 이제 브랜드 이미지 전쟁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뭐 행복이나 뭐 공유 전통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감각적인 감성적인 광고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에게 좀 긍정적인 이미지를 전달을 하고 있죠. 펩시 같은 경우는 좀 뭐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내세워가지고서 스포츠랄지 음악 행사 이런 것들과 좀 협업해가지고서 브랜드의 이런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연구 개발은 기업이 이제 신제품 개발이랄지 기술 혁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쟁 우위를 이제 확보하는 것들이죠. 테슬라의 뭐 전기차 혁신과 관련된 것, 정말 막대한 이제 R&D 예산을 투자해가지고서 배터리 기술이랄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술, 이런 데서 이제 경쟁 우위를 확보했고, 뭐 합병이나 인수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이제 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하는 전략인데, 뭐 시장 지배력을 높이거나 기술을 빠르게 이제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활용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제 인수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기업이 이제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뭐 밑에 이제 사례를 이제 페이스북 이제 인수 전략을 하나 이렇게 해놨는데 인스타그램을 이제 2012년도에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뭐 인수 목적은 이제 젊은 층 사용자를 확보하려고 그랬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제 그 10대나 20대 젊은 이용자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었고 사진이랄지 비디오 중심의 이제 플랫폼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친화적인 이제 UI랄지 이제 감각적인 컨텐츠 이런 걸로 해서 10대나 20대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사진이랄지 이제 비디오 이제 이런 콘텐츠를 강화할 수 있는 것들, 집중할 수 있게 위해서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이 이제 급성장하면서 트위터랄지 뭐 스냅챗 이런 것 같은 이제 경쟁 서비스를 흡수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이제 미리 차단하려고 이렇게 인수를 했고, 하여튼 뭐 인수하고 나서 인수 당시에 이제 사용자들이 3천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뭐 10억 명 이상으로 이렇게 급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광고 시장 개척이랄지 그다음에 페이스북과 이제 연동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어, 서로 이제 교차 홍보가 가능해지고 광고들에게 많은 데이터를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와치앱 같은 경우도 이제 2014년도에 뭐 190억 달러 이렇게 인수를 했고 인수 목적은 이제 글로벌 메시 시장을 이제 장악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2014년도 그 당시에 이제 뭐 약 한 4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모바일 메시징 앱이었죠.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남미, 인도 등에서 이제 압도적인 이제 시향률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쟁 플랫폼이 이제 구글 등, 이 이제 이런 마취업을 인수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제 움직인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광고나 비즈니스 플랫폼 이런 것들을 확대하려고 했었고, 인수 후에도 뭐 하여튼 뭐 현재 와치앱 같은 게 20억 명 이상으로 이렇게 돌파됐고 글로벌 시장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메시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기능 같은 경우도 추가해 가지고서 고객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와치앱 비즈니스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제 새로운 수익 창출도 이렇게 하고 있죠.